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듀윌 편입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이호준이라고 하는데, 우리 태성쌤하고는 되게 친하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잘 몰랐는데 이제 태성쌤 유튜브 보니까 구독자가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어쩌다 이제, 보니까 네, 관리도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이 태성쌤 영상 보고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하나씩 서로 물어보면서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시험이 임박했는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 기출 문제를 이제 풀고 나서 이제 점검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점검을 할 때 이제 내가 틀린 문제들을 좀 분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몇 개년도 기출을 풀어보면은 이제 막 자주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좀 빈번하게 나오는 그 어떤 파트가 있을 거예요, 분명. 예를 들어 내가 회전체 부피를 뭐 잘 계산을 맞아. 못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 정리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또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걸 막 다 새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내가 틀린 문제 유형들 그런 거를 분석을 해서 이제 빈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좀 개념 정리를 한 번 더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부족한 거를 채워 나가는 식으로 좀 하시면은 이제 효율적인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중앙대나 이대나 뭐 인하대나 이런 학교들 같이 나왔던 거 거의 그대로 비슷한 폼으로 나오는 네, 그쵸, 학교 그쵸. 스타일들도 있으니까 아주대가 특히 그렇죠. 네, 최근 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되고 항공대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시험이.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한데, 그래도 그 학교별로 좀 그런 패턴 같은 거를 잘 파악해두면 또 도움이 많이 되겠죠? 풀다가 비슷한 게 막히면은 교재를 보고 다시 개념을 뭐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이 파트만 오면 뭔가 막연하게 두려워지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적분응용이잖아요. 회전체 이런 게.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약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냅다 버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감해줘야 돼요. 버려야 될 버리는 필요도 것도 괜찮다? 있다고. 네. 그러니까 도저히 정 안 되는 거는 그냥 빨리 버리고 다른 걸 더 취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죠. 뭐 정리를 하면은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 그죠? 그러면은 뭐 기출을 통해서 일단은 자신의 이제 약점들을 체크를 하고 그 약점들을 발견했을 시에는 일단은 고치려고 시도는 하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최대한 빨리 버리고 맞아요. 남은 거 안에서 잘 정비를 해라. 네. 그게 좀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공부법은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호준쌤은 이제 학생들 원서 접수 네. 그 상담 좀 하시잖아요. 네. 이제 막판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얘기해주는지 그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거기서 고민을 하는 학생들의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70 이상 상위권, 영어 점수는 뺄게요. 수학만 봤을 때 70 이상 상위권, 이제 50 밑으로 하위권 이런 느낌인데 상위권은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씁니다. 이미 그렇죠. 눈은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이 없었다가도 갑자기 전화기에 관심이 생기고 뭐 컴퓨터까지도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은 이미 뭐 선택의 기로에 놓이질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들어가자.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고 나서 지금 최근에 학교들의 이제 그 날짜 현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겹치더라고요. 근데 상위권끼리는 아마 겹칠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쵸. 상중, 중, 뭐 상중하, 뭐 중중 뭐 이런 식으로 겹치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는 게 어디 학교를 쓰느냐 이거에 맞아.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50에서 70 구간 안에 있는 학생들이 되게 고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맞아. 이게 진짜 판단하기 힘들어요. 네. 학생 혼자서는. 네. 일단은 뭐 그것도 이제 세분화를 조금 해야겠지만은 그 꾸준히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중위권 라인 안에서 절반 중간 이상은 된다 내가 그러니까 한 반이나 어떤 학원에서 했을 때는 섞어서 써야 됩니다. 하위권을 안 쓰면 안 돼요. 하위권을 쓰시고 좀 아쉽다면은 상위권을 뭐 작년처럼 성대 한양대를 하루에 이제 다 본다면은 둘 중에 하나 정도 좀 아쉬우니까 내가 나름 그래도 중간 하는데 쓰는 것도 나쁘진 않다.
내가 약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좀 많이 뽑는 학교 있죠. 일반 편입 기준으로 하면 아주대, 건대 같은 거기서 모함 이제 느낌. 그래도 중위권 50도 이제 약간 이제 60 라인 정도 되면은 영어를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중간에 한다는 가정하에 좀 건대가 보험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아주대에서의 좀 낮은 과라든지 그런 데는 충분히 네, 도움이 되죠. 이런 학교들. 그래서 이제 명지대 학교 정도. 음. 좀 적당히 좀 많이 뽑아주면서 뽑아본 것 같은데. 학교 레벨에 비해서 컷은 좀 낮은 학교들. 맞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의외로 국숭세단 쪽이 생각보다 많이 안 뽑아요. 의외로. 물론 뭐 세종대나 단국대 요즘 좀 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 조금 이제 광명상가 라인 정도 안에서 그래도 안전빵 느낌이 좀 있다 하면은 그래도 상위권 하나 정도는 좀 기분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배치 상담에서 제 혹시 몰라, 학생이라면 진짜. 절대 못 쓰게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래도 결론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내 점수가 보통 원절이다. 근데 메이저과다. 그러면은 무조건 제일 낮은 학교를 다 몰빵하세요. 그리고 메이저과 아니고 나는 그냥 학교 그 이름 그 마크만 따면 된다. 졸업장이 아니라 그 학생증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중위권 몰빵하시고 일단 이렇게 이제 좀 간단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화가 나는 거는 이제 점수가 하위권인데 이제 저 어디 갈까요? 이거 세 개 중에 어디 있을까요? 그건 말하지 말고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냥 무조건 제일 낮은 제가 지금 중위권한테도 제일 낮은 거 쓰라고 하는데 하위권이면은 메이저고 뭐 제일 낮은 거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제일 낮은 학교로 도배를 하시면 됩니다. 겹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진짜 솔직히 막 과 욕심 많이 부리면은, 그러니까 성적은 안 되는 과 욕심 많이 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차피 뭐 나는 무조건 기계공학을 가야 된다. 아니면 나는 무조건 전자를 가야 된다.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은 어떻게든 제가 설득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좀 다른 어떤 비메이저과를 좀 쓰라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되시면은 만약에 전자로 몰빵한다? 그러면 진짜 90%, 진짜 막말로 99% 올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학생들은 너무 그 전자, 화학, 기계, 요즘은 이제 컴공까지 포함해서 그런 메이저과보다는 좀 비메이저과를 뭐 한두 군데라도 섞어서. 그러니까 다 비메이저과로 쓰면 좋고, 그러면 학교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과가 상관없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학교 과가 상관없으면은 이제 다 비메이저과로 쓰는 게, 그러니까 적게 뽑아도 상관없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저 좀 비메이저과로 쓰는 게 합격의 그 확률을 올리는 길이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그런 말 하면은 화냅니다. 아, 그래서 저 취업 못하면요. 맞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얘기를 떠난다. 우리는 합격만 시켜준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기계과를 가고 싶다 해서 진짜 기계과 출신이거나 그거에 대해서 잘 알거나 아니면 그걸로 뭔가 자기의 정해진 미래가 있는 학생이 많지가 않더라고. 그런 학생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거기 좋잖아요. 아니면 이거 그거 해보고 취업 잘 싶어요. 되니까. 취업 잘 되잖아요. 이런 마인드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맞아. 근데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뭐 학교가 더 좋아서 다른 학교를 가게 됐어요. 조금은 약간 뭐 그런 뭐 메카 이런 것도 좀 섞여 있는. 근데 가서 또 잘 맞아서 잘하고 취업 잘하고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맞아요. 새로운 길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듯이 가면은 뭐 어떻게든 하게 돼 있더라고. 맞아요. 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성적이 안 되면 조금 비메이저과로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일반적인 중위권 학생들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한번 태호쌤이 어떤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도 있는지. 저는 이제 하위권 학생들 이 사실은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위권 학생들은 뭐 상관이 없어요, 어디 쓰든. 그래서 그거는 좀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하위권 학생들은 사실 지원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고민을 좀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메이저 과여도 뭐 예를 들어 6명 뽑는 과가 있을 거고 1명 뽑는 과가 있어요. 근데 1명 뽑는 과는 솔직히 내가 성적도 잘 안 되는데 이제 쓰면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합격할 것 같거든. 근데 6명 뽑는 과는 내가 어떻게든 6명 안에 들 것 같은데? 저기 하나가 내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명 뽑는 과가 오히려 더 정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적에 있어서 더 음. 정직하게 사실 합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 뽑는 과가 은근히 변수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지원 인원도 적으니까 그 인원에서 막 잘하는 학생이 있을 가능성도 뭐 6명 뽑는 과보다는 좀 훨씬 좀 적을 수 있다. 좀 하위권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최대한 적게 뽑는 과로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전.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뭐 사실 다 운이긴 하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성적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변수를 노려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든 변수를 노리려면 한두 명 뽑는 과가 좋다. 특히 한 명 뽑는 과. 그렇게 저는 쓰는 거를 추천합니다. 물론 뭐 그 메이저 공대, 그러니까 전학이나 뭐 컴공이 뭐 한 명 뽑는다고 해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메이저는 얘기가 다르고 비메이저 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위권 학생들은 비메이저 과로 써야 된다고 했잖아. 어차피 저 메이저 과는 그쵸, 거의 안 된다 보면 돼요. 네,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네. 그러니까 학교가 뽑는 인원이 엄청 많아. 예를 들어서 건대 같은 경우에 뭐 메이저 과가 몇십 명씩 뽑고, 근데 뭐 일단은 중위권 거기는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껄떡하는 게 중위권 학생들이 주로 야 저렇게 많이 뽑는데 설마 내 자리 하나 없을까? 맞아, 여기가 맞아. 뭐 최상위권도 그런 아닌데.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예외고 우리는 이제 비매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비매는 밑으로 내려갔는데 야 저기 메이저는 막 2, 30명씩 뽑는데 여기 막 2명, 막 1명 맞아. 일반 편입인데도 뭔가 메이저도 될 것 같거든. 한 20명, 막 30명 뽑으면. 그리고 똑같은 비매 이름이 뭔가 좀 못 들어본 좀 특이한 이름이야. 응. 다른 학교는 없어. 응. 근데 어느 과는 또 뭐 막 6명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는 이제 일단은 좀 약간 점수 좀 안 나오는 학생들의 일단 모임일 확률이 높잖아요. 맞아. 선호하는 과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굳이 고르자면 차라리 들 뽑는 과를 써라. 최대한. 맞아. 한 명, 막 2명 네. 이렇게 뽑는 과가 오히려 뽀록이 터지는 변수, 확률이. 그치. 변수를 노리기엔 네. 좋다. 네.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경험상. 그날만은 내가 이제 하늘의 모든 우주의 기운을 받은 그치, 사람이다라는 그치. 마인드로 그 준비를 하자는 거죠. 맞아요. 제가 이제 수백 명의 학생들을 그렇게 결과를 봐오니까 네.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운이 좋으면 2단계 이상 점프를 해서 그쵸. 대학을 갈 수 있다. 네. 아, 그리고 뭐 한 가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이제 우리가 학사하고 일반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인하대나 뭐 한양대 이런 학교들은 사실 뭐 그 고민이 없거든요. 무조건 학사 쓰는 게 좋아요, 그 학교들은. 일반하고 학사하고 인원 차이도 얼마 안 나고 하니까 명확한 학교들은 빼고, 근데 막 이제 뭐 중앙대라든지 네. 건대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은 막 뭐 건대만 예를 들어도 네. 차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일반은 막 한 20명, 30명 뽑는데 뭐 학사는 막 2-3명밖에 안 뽑는다 이거지. 같은 과인데. 네. 그러면 되게 고민 많이 돼요. 이거, 당연히 네, 맞아. 당연히 네. 학사가 좋긴 한데 물론 학사가 더 지원 자격도 좀 센 거잖아요. 이제 학사가 있는 친구들은 일반도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학사가 있는데 일반으로 써야 될지 학사로 써야 될지 되게 고민이 또 많이 될 거예요. 이것도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랑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학사가 있는데 일반 그 학사 요걸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냐. 상향 지원이면은 되도록이면 학사로 써라. 적게 뽑는 게 좋아요. 어쨌든 상향 지원이면 변수를 노려야 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맞아. 그러니까 일반 편입이 많이 뽑는다고 해서 그게 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적게 뽑는 그 적게 뽑는 그 학사 쪽으로 좀 그 지원하시는 게 더 합격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향 지원 말고 그 하향 지원하는 학생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학교 가기에 점수가 충분하다. 예를 들어 뭐 건대 지원하는데 뭐 한 80점 정도 나와. 그러면 학사 쓸 필요가 없어요. 일반 쓰는 게 낫지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호준 쌤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그런 학교들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뭐 세종대라든지 항공대 이런 학교들은 메이저과인데 막 20명, 30명 이렇게 뽑아요. 약간 비매도 그렇고 2, 30명씩 뽑는데 학사 들어가면은 얼마 안 됩니다. 막 5명도 안 되고 네, 많아야 막 4명 막 이러니까. 그럼 학사 있는 친구들은 되게 고민 많이 네, 엄청 그래서 작년에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저도 근데 그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저희도 판단은 어려워. 인생이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어쨌든 저희의 이제 경험에 의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에 학생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결과가 유리하더라. 어렵다. 왜냐면은 이게 쉽게 예측하기 힘든 게
커트라인 같은 걸 저희가 막 이게 보기도 하는데 그걸 봤을 때 약간 갈려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일반이 이제 학사보다 무조건 컷이 높고, 근데 어떤 경우는 또 막 학사가 높고 컷이 오히려. 예,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뒤죽박죽이라서. 근데 뭐 말씀하신 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낮으면은 무조건 학사로 해서 이제 좀 기적을 그러니까 어쨌든 뽀록이 일어나는 건 학사지 맞아, 일반은 맞아. 정직해요. 일단은. 맞아. 예.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 뽀록이 이제 이렇게 일반은 약간 정해져 있다면 학사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그냥 이것도 괜찮고, 예. 그래도 좀 그 중간층이면은 그거를 잘 고민을 해서 일단은 조금 이제 그날만큼은 이제 종교를 좀 가져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신에게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선택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맞아. 뭐 까놓고 얘기하면은 일단 정답은 없다. 네, 그거는 커트라인에도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맞아.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고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느낌이 가는 대로 좀 해주는 겁니다. 올해 이제 학사 애들 좀 현황이랑 얼마나 되는지랑 전체적인 그 학원의 분위기나 수준이 있거든요. 올해 학사 애들 정말 잘한다. 근데 올해 학사 애들 좀 별로다. 이런 걸로 조금 이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학교를 한두 개 쓰는 게 아니라 막 한 10개 이 정도 쓰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이렇게 쓰고 그런 것들을 학생마다 지도를 해줘서 여기서 막 다 일률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쉽진 않은 네. 게 있긴 해요. 네, 대체적으로는 좀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태성쌤 영상 보면서 태성쌤에게 충성을 다하는 학생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나 좀 상담하고 싶다. 날 위해서 이제 당신의 그 지혜가 필요하다. 해줄 겁니까? 아, 쉽지 않죠. 개방되지 않는다. 네. 무슨 댐처럼.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네. 그 자소서 이제 그런, 예전에는 사실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대 빼고는 자소서 쓰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많이 막 없었죠.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막 그래서 자소서에 대한 전략도 이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한 팁이 좀 있으신지.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지. 요즘 세상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한번 전면 중지가 된 다음에 자소서로 대체하는 학교가 많아졌는데 맞아.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면접이 조금씩 활성화가 됐어요, 작년부터. 근데도 자소서를 그대로 내라고 하더라고. 학생들 힘들게. 그래서 이제 학교도 여러 개 쓰는데 아까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를 여러 개로 막 이렇게 제각각으로 메이저로 하나로 민 게 아니라 제각각으로 하게 되면 그 자소서 다 써야 되거든요. 그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언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뭐 첨삭을 뭐 하라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자소서를 써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뭐 하루가 아니라 한 10시간 걸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 쓰는데. 그래서 절대 미리 쓰거나 할 필요는 없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원래 얼마 안 남으면은 이 좀 속된 말로 뭐 똥줄 탄다 그러죠. 뒤에까지 밀리면은 알아서 하게 됩니다. 아, 예, 맞아. 하게 돼요. 밤을 새더라도. 충분히. 뭐 나중에 하면 시험 공부하는데 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입력해서 원서 접수할 때 쓴 학교도 있고 1차 합격하고 쓴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 편하게 좀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이때까지 공부를 잘 해놨으면은 나중에 쓰더라도 그 자소서를 쓰더라도 그 시간 소요된 게 그렇게까지 큰 피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일단은 공부를 잘 평소 패턴대로 끌고 나가시는 거에 중점을 두시고 어차피 이제 시험을 막 보러 다니기 시작하면 오히려 공부가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좀 스케줄도 좀 뒤죽박죽이 되면서 그렇게 자소서 쓴다고 대단한 피해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통은 아마 어지간히 이제 어떤 좀 학원 생활 안 하거나 어지간히 조금 이제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러니까 뭐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받든 아마 샘플 같은 걸 좀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샘플이 그러니까 너무 무에서 유를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인터넷에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샘플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좀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죠.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샘플을
기반으로 그 무에서 유는 정말 힘들 거예요. 어. 저도 샘플을 보고 이제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해서 이렇게 슬슬 저만의 스토리를 풀어갔지.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고. 샘플을 딱 이게 보고서 보통은 이제 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자기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할 거 아니에요. 자소서를 쓸 거 아니야. 근데 아 저 이거 봤는데도 어떻게 저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과가 달라서 뭐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여기 과의 특성. 자 일단은 첨삭이라는 것도 자기가 쓴 걸 기반으로 맞춤법 조금 체킹해주고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다 자연스럽게 다듬어주는 거지. 무슨 뭐 첨삭하시는 분이 국어 선생님이지 뭐 대단한 막 그쪽에 막 전문가가 아니에요. 권위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본인이 쓰려는 과가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일단은. 그래서 대단한 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에는 조금씩 찾아가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손도 못 댄다? 저는 그래요. 자소서 쓰는 학교가 어디 학교들이냐면 위에서부터 뭐 소위 말하는 진짜 뭐 스카이도 편입이 있으니까 스카이부터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내노라는 오 소리 나오는 학교들만 대부분 자소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기준으로 편입 수학 자연계 편입 기준으로 하면은 그래도 중간 이상이라고요, 다들 거의. 그런 학교들을 들어갈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자소서 그 몇 장 되지도 않는 거 하나 제대로 못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그걸 손도 못 대서 뭐 이게 대필도 있어요, 사실은. 암흑의 경로로 대필을 해주기도 합니다. 좀 비싸요, 시세가.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막 생각을 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스탯이 수학 몰빵이다. 나는 수학 진짜 초고수고 붙을 자신 있는데 뭐 중앙대 뭐 창의 ICT 뭐 쓰고 싶은데 뭐 자소서 본다더라. 근데 나는 스탯이 수학의 몰빵이기 때문에 국어는 이제 빵점이다. 9등급 이상 이제 점프해본 적이 없다. 하시면은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갈 때까지 가야 돼요. 샘플 받은 거 있죠. 이름만 바꿔서 그냥 내세요. 과가 안 맞아서 좀 바꿔서 내세요. 뭐 그런 말 또 이게 농담을 하면 또 막 그러지 막 무서워가지고 뭐 카피 킬러인가고 돌려가지고 내가 그 남의 거 베낀 거 다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관심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무슨 뭐 대학원 뭐 논문이나 뭐 캐피 킬러 이런 거 하는 거지 관심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성의가 없죠. 만약이라도 정말 만약이라도 그게 발각이 된다면은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리고 보통 샘플 돌아다니는 건 좀 올드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다듬고 너무 그렇게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 정도 조금 이제 시간 좀 빼가지고 짬짬이 뭐 하루 풀로 하는 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은 조금씩 나눠서 해가지고 빨리 끝내세요. 그렇게까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반박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자소서 첨삭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 들으면 화냅니다. 하지만 첨삭 맡기는 거 좋아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나보다 전문가들인데 맡기면 더 좋은 글이 나오긴 하죠. 하지만 첨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많이 쓰지 말라고요. 시간을 많이 쓰지 마시고 빨리 끝내시고 부담 갖지도 말고 그렇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솔직히 말로는 아마 여러분하고 직접적인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없는 분한테 편입의 권위자한테 가서 자소서 중요할까요? 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확률이 한 9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태영쌤 편입할 때 면접 보지 않았어요? 아 면접 군대 면접 봤었죠. 그 면접 볼 때 또 면접 가지고 학생들이 또 많이 맞아. 되게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제 면접에 대해서 되게 큰 부담을 가지시는 분도 많을 건데 저도 사실 엄청 큰 부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면접장 가면은 그 분위기에 일단 압도가 되고 엄청 주눅 들어요. 가서 그러니까 막 말도 막 잘 못 꺼내겠고 막 이제 목소리도 막 엄청 막 염소 목소리 있죠. 막 그렇게 염소 소리 내면서 이렇게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는 합격은 했거든요. 건대도. 그러니까 그게 면접도 막 그렇게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반영 비율이 또 높은 학교들도 있으니까. 건대 높잖아요. 근데 높았어도 그때 당시에 그 면접 점수가 70%였거든요. 근데도 저는 면접을 좀 망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의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망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합격한 거 보면은 뭐 사실 나 말고도 다 면접을 잘 못 봤구나.
아니면 그 필기 성적이 좀 영향이 컸구나. 뭐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떨어도 돼요. 그러니까 안 떠는 학생이 없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주눅 안 들고 그렇게 당당한 학생이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그냥 최대한 내가 아는 것만 뭐 저 준비해온 것만 좀 그냥 말하고 홀가분하게 나오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 전공 면접이다. 그러면 전공에 대한 거 어느 정도 좀 보고 가는 거지. 이거를 막 전문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막 그런 학생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뭐 거의 인적성 면접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러니까 전공 면접일 때 뭐 이제 내가 준비한 거에서 어차피 영어 수학 공부하느라 그 전공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는 거 있으면 그냥 말하고 나오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나와도 뭐 이게 생각보다 뭐 이제 면접 이제 합격했던 친구들 면접 어떻게 봤냐 얘기해보면 거의 다 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망해도 이제 붙는 거야 그냥 그 필기 시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면접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제가 그동안 학생들, 사실은 이제 합격 제조기로서, 하위권 학생들도 이제 면접 보는 학교에 좀 이제 합격을 시키고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하위권 학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하위권 학생들 어떻게 합격시키냐. 일단 이제 메이저과의 꿈이 있는 학생들의 이제 그 꿈을 꺾어 놓습니다. 그래서 비매로 다 돌려버려. 맞아. 그랬는데 아주대나 뭐 건대도 그렇고요. 많이 뽑는 일반으로 많이 뽑는데 이제 면접 보는 막 그런 학교들 했을 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비동일게 쓰라고 해서 일단 1차는 어떻게 붙어놨는데 그 면접 어떡하냐 이거. 이쯤에 제가 소신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면접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 건대랑 뭐 성대 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퍼센테이지도 그렇고 다른 학교도 뭐 내가 듣기로는 어디서 듣기로 내가 아는 애 편입했는데 면접 중요하다, 면접으로 뒤집힌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왜 안 중요하냐? 면접으로 뒤집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명과학과를 썼습니다. 생명과학과를 썼어. 근데 거기에 비동일계인 사람도 있고 동일계인 사람도 있어요. 동일계인데 성적도 괜찮고 얘가 지식이 진짜 굉장히 뛰어나 거기서. 그 정도 되면 뒤집힙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질문을 되게 잘 받아치면. 그러니까 특히 학사 말고요. 특히 일반에서 같은 동일계인데 원래 편입 특성은 이제 다른 과를 약간 좀 공부해보는 이런 목적들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는 이제 같은 과를 못 쓰게 하는데 희한하게 또 일반적인 학교들 면접 있는 학교들은 동일계가 또 유리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내 전적대는 정해져 있는 거지. 그거 전적대 바꾸려고 다시 학교 들어갔다고 편입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내 전적대랑 과는. 근데 이미 내가 거기서 비동일계 썼어? 그거는 어쨌든 마이너스를 안고 가는 거예요. 일단 동일계 출신보다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 어쩔 수가 없는 걸 뭐 뒤집겠다고 뭐 어떻게 해볼까 이건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있는 내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차피 편입시험 다 끝나고 이제 면접 보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냥 최선 다해 준비하는 거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가서 보는 거지 더 발버둥 쳐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이 비동일계 학생이 많이 지원 안 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은 어차피 동일계 출신의 그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내가 잠깐 뭐 깔짝 뭐 본다고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좀 대놓고 말하면 대답 뭐 가서 내가 준비한 게 나왔고 잘해봤자 저는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동일계 출신인데도 잘하는 친구들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래도 성의는 보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준비는 하시되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해라. 그거 가지고 자꾸 뭐 막 울고불고 짜면서 이제 면접 어떻게 해요? 자, 이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오늘 또 태영쌤이 이렇게 저를 또 유튜브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같이 나와서 또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봤는데 뭐 아무쪼록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 우리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남은 기간 안에서 최선을 다하셔서 다들 원하시는 목표보다 더 좋은 학교 공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좋은 학교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 유튜브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혼자서 공부하느라 쉽지 않을 텐데 좀 화이팅 하시고 좀 끝까지 완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네. 이거 혹시 보시는 분들 제 거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 진짜로 이거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아주 그냥 저만의 귀중한 이 문제풀이 노하우와 즐거운 자료들로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올리고 있는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태영쌤 우리 유튜브 구독하는 학생들 조금 이제 제 것도 와서 괜찮으시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기회를 좀 주세요. 좀 봐주세요. 현역 전도사입니다. 네, 전도사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